강의 중 들었던 주요 질문을 발췌해서 그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전에 조비, 아처, 이항, UAM 투자는 어느 기업에 할까요? 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가능한 짧은 영상으로 시청 대상이 다양한 유튜브 특성상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편집하다 보면 영상 등록 후에 뭔가 빠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는 했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비, 아처, 이항, UAM 투자는 어느 기업에 할까요? 영상의 버전 2. UAM 항공기 제조사 투자자만 보세요. 생산 능력 이슈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항공기 제조사의 연간 생산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산업을 이해해야 항공기 제조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해야 UAM 항공기 제조사의 연간 생산 능력을 현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대표적인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는 연간 몇 대의 항공기를 제조할까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보잉과 에어버스는 2023년을 기준으로 연간 몇 대의 항공기를 전 세계에 납품했을까요? 자, 2023년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보잉은 548대, 에어버스는 735대입니다. 주문량이야 좀 더 많지만 실제 제작해서 납품한 물량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보잉 548대, 에어버스 735대. 납품 물량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가요? 혹은 적은 편인가요?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는 반응이 있었던 기억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대형 항공기야 워낙 크기도 크고 만들기 어려울 테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무래도 수요처도 적을 것 같고 중소형 항공기는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에 따라 세계 3위 항공기 제조사라고 불리는 엠브레어, 엠브라에르, 상대적으로 중소형 항공기를 주로 생산하는 엠브레어는 연간 몇 대의 항공기를 실제 납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소형 항공기를 주로 생산하는 엠브레어는 2023년 기준 연간 181대를 전 세계에 납품했습니다. 역시 기대보다 납품 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산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체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달러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개발부터 실제 서비스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힘들게 새로운 기체의 형식 증명을 획득해도 실제 항공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 증명이 필요하고 정부 당국이 승인한 형식 설계에 따라서 항공기를 제작하다 보면 요소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필요한 설비와 과정들, 그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제조사라도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보잉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늘을 비행하는 안전이 중요한 항공기를 만드는 일이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저 자본을 투자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공장만 세운다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야기한 김에 UAM 항공기와 여러모로 비교되는 헬리콥터 생산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헬리콥터는 좀 더 많이 생산되고 납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헬리콥터는 연간 몇 대나 납품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제조사 에어버스 헬리콥터, 벨 헬리콥터, 라빈슨 헬리콥터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런 제조사를 포함해서 2022년 기준으로 납품 현황을 확인하면 전 세계의 헬리콥터는 대략 1072대가 납품되었습니다. 어느 한 제조사의 납품 수량은 아니고요. 주요 제조사를 포함한 전 세계에 납품된 내용입니다. 역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다른 항공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UAM 항공기 제조사는 연간 몇 대의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조비를 테슬라에 비유해서 제2의 테슬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요즘 테슬라가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몇 대나 생산해야 할까요? 참고로 테슬라는 2019년 24만 대에서 2022년 131만 대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 UAM 항공기 제조사는 연간 몇 대나 생산해야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죠. 현재는 조비나 아처 등등 주요 기업이 형식 증명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생산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말 그대로 목표 혹은 계획인데요.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그들의 향후 목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비는 연간 500대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감이 있겠지만 연간 최대 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대 어떠신가요? 투자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인가요? 그런데 사실 신규 제조사가 새로운 형태의 UAM 항공기를 연간 500대 제작한다는 목표는 아무리 목표라 할지라도 결코 녹록한 목표일 수 없습니다. 솔직히 큰 목표라고 봐야겠죠. 아처도 살펴볼까요? 아처는 연간 최대 6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신규 제조사가 새로운 형태의 UAM 항공기를 연간 650대 제작한다는 목표. 역시 신규 제조사다운 패기 넘치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항이나 볼로콥터의 경우에는 생산 능력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 시점 주력 기종 자체가 멀티로터형이고 가망 인증이나 초기 생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본적으로 항속거리나 탑승 인원 등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추가 언급은 생략. 어느 시점이든 만일 조비가 연간 500대 생산을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비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당 판매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간 발표 자료나 보도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21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당 판매가는 130만 불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 환율을 고려하면 우리 돈으로 18억 원 정도 됩니다. 130만 불을 기준으로 조비의 연매출을 단순 추정하면 6억 5천만 불 수준입니다. 역시 현 시점 환율을 고려하면 우리 돈으로 대략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초기에 달성한다면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2의 테슬라라고 하기에는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판매가라는 것이 이러저러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처가 대략 500만 불을 기준으로 사전 판매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당 판매가를 500만 불로 상향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25억 불, 우리 돈으로 3조 4,600억 원 수준입니다. 역시 대단한 것이지만 제2의 테슬라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래서 조비가 생산뿐만 아니라 직접 UAM 운항 서비스에 나서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사실 조비의 21년 발표 자료에는 UAM 운항 서비스 비중이 매우 높아 보였는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점 효과도 클 수 있고 이래저래 향후 전개 방향이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조비뿐만 아니라 주요 UAM 항공기 제조사가 다소 막연한 사업 계획이나 두루뭉술한 보도 자료보다는 구체적인 가망 인증 일정 계획, 가망 인증 획득 후 생산 능력 목표, UAM 운항 서비스를 포함한 비즈니스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와 실적으로 시장의 평가, 때로는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이죠. 오늘은 생산 능력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지만 UAM은 신규 산업이어서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더불어 초기에 주목받는 기업들이 향후 시장을 주도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쟁은 시작될 것입니다. UAM 항공기 제조사 투자자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망 프로세스를 주시하면서 가망 인증 획득 후
생산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산 능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지, 더불어 제조 이외 비즈니스 비전과 역량은 무엇인지 함께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산 능력과 관련해서 저해져서 UAM에도 기록했지만 조비의 투자사인 도요타, 슈퍼널의 모기업인 현대차, 최근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언제든 UAM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테슬라, 대량 생산에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이들 자동차 기업이, 게다가 전기차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이들 기업이 UAM 산업에서 그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 어떤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AM 산업이 조기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상 모빌리티 대비 나름의 비용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생산 수량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기체 판매가는 기존 택시나 버스 등등 지상 모빌리티 수단 대비 너무 높으면 결국 서비스 이용 요금에 전가될 것이고, 기체가 부족하니 서비스 확대는 기대보다 느려질 것이고, 이는 UAM의 초기 시장 진입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로 가기 위해 어느 기업이 생산 능력 관련 어떤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강의 챕터에 따라 다루지만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일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곁길로 새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롭게 등록하는 영상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